당신이 아픈 진짜 이유는 혈관을 의심하라. 한동하 혈관 다이어트 777 습관에 대해서 한동하 한의사께서 아주 공부를 열심히 준비를 잘 하셔서 책을 정리해서 내셨는데 차근차근 지금 읽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치매에 걸렸어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앞서 치매는 알츠하이머, 혈관 치매, 알코올성 치매 등으로 나뉜다고 했다. 자세히 설명하면 알츠하이머 병은 뇌세포가 서서히 파괴되면서 기억력과 행동 양상에 문제를 동반하고, 혈관 치매는 반복적인 중풍으로 인한 치매 증상을 말하며, 알코올성 치매는 과도한 음주로 인해서 뇌의 해마와 전두 여부의 기능이 파괴되면서 나타나는 치매 증상이다. 한의학에서는 치매를 매병이라고 하는데, 매병은 백치처럼 묵묵히 말이 없고 굶주린 것처럼 얼이 빠져 있는 것이라고 했다. 정신이 치매라고 하면서 말하는 것은 도리가 없다라고 해서 치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요즘은 치매를 한자어로 치매 쓰는데 치의 속자로 모두 어리석다. 위의 치매 종류 가운데서 이 책에서는 혈관 문제로 발생하는 혈관 치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본다. 최근 5년간 혈관 치매 환자가 3배나 증가했다는 통계가 있다. 과거에는 반복되는 뇌경색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뇌출혈에 의해서도 치매가 발생해서 뇌혈관 장애에 의해 치매를 통틀어서 말하고 있다. 주로 뇌경색이나 뇌출혈 등 중풍이 여러 차례 재발하는 경우에 인지기능을 담당하는 뇌세포의 파괴로 인해서 나타나지만 단 한 차례의 중풍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보통 알츠하이머 병은 팔다리의 마비나 언어장애로 동반하지 않지만은 혈관 치매는 중풍을 앓고 난 이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구안화사나 언어 장애가 있고 한쪽 팔다리의 마비 증상을 보이면서 나타난다. 혈관 치매 증상은 대부분 갑자기 나타나지만은 혈관이 서서히 막히는 경우는 증상이 천천히 나타나기도 한다. 반대로 알츠하이머 병은 증상이 대부분 서서히 나타나지만 불현듯 특별한 전조 증상이나 위험 인자 없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미연에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혈관 치매는 중풍을 일으키는 위험 인자를 관리하면 예방을 할 수 있다. 여러 번 강조하듯이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혈증, 흡연, 과도한 음주, 심장 질환 등이다. 알츠하이머 병과 달리 유전적인 영향은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혈관 치매 증상은 일반적인 중풍 증상과 더불어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우울해하거나 불안해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된다. 보통 알츠하이머 병은 건망증부터 시작해서 점점 행동장애로 심해지는 반면에 혈관 치매는 침범한 뇌혈관의 기능이나 침범 범위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증상의 정도는 매우 다양하다. 혈관 치매가 발병했다 할지라도 철저한 관리로 회복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발병 후의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이 더디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중풍으로 인한 마비 증상은 발병 뒤에 6개월까지 회복기인데, 그 이유는 6개월 안에 뇌세포의 상호 보완 작용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나면 증상이 서서히 후유증으로 고착화 되는 경향이 있다. 치매에는 침이나 뜸이 효과적이며 연구 결과로 원지나 석창포와 같은 약재는 뇌 혈류순환을 촉진하면서 인지 능력을 좋게 하여 치매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특효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의서에서 기록된 총명탕은 건망증을 치료하며 오리탕을 먹으며 하루에 1000마디 말을 외울 수 있다고 했다. 총명탕의 처방 내용이 바로 원지와 석창포, 백복신이다. 혈관 치매를 예방하려면 앞서서 말했듯이 중풍을 예방해야 한다. 그리고 항상 즐겁게 생활하면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적절한 운동을 생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혈관 치매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 병에도 도움이 되는 식습관은 다음과 같다. 과식을 피하고 오메가3 지방산을 많이 섭취한다. 포도와 같은 견과류에도 고도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뇌 혈류순환에 도움이 된다. 반대로 동물성 지방이나 옥수수, 기름 같은 오메가6 지방을 섭취하는 것을 줄이는 것이 좋다. 물도 충분히 마시고 혈관 건강, 건강세포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그래서 부족한 영양분을 보충을 해야 된다.
만약 치매에 걸린다면 환자 스스로 병에 걸려 있다는 자각이 부족해서 고통은 덜하겠지만 이상 행동과 인지 장애로 인해서 가족들의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치매는 걸려서는 안 되는 병이다. 심장마비가 왔어요. 심장마비? 우리 몸의 혈관은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그 중에서 심장 근육에 산소나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은 바로 관상동맥이다. 관상동맥은 마치 가시나 달거 벼슬처럼 심장의 모든 근육을 골고루 뚫고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물론 다른 장기나 조직도 마찬가지겠지만 심장 근육을 담당하는 혈관이 막히는 날이면 그 순간 죽을 수도 있다. 과거에는 심장에 진짜 통증이 나타나면 죽고 살리지 못한다고 했다. 그때도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이 꽤나 있었던 모양이다. 요즘은 심장마비가 발생하면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3분의 1이 사망하고 적절한 처치를 받는다 해도 5에서 10%는 사망한다는 통계가 있다. 관상동맥이 막히는 것을 관상동맥기라고 한다. 이는 관상동맥에 동맥경화증이 일어난 것으로 혈색증과 심근경색을 유발한다. 심장은 펌프질을 하면서 혈액을 순환시켜줘야 하는데 심장 근육이 멈춰서 끊어진 것을 심근경색이나 심장마비라고 한다. 동맥경화증, 죽상경화증이 걸린 관상동맥 안에는 콜레스테롤, 지방, 칼슘 등이 많이 쌓여있다. 역시나 약 70%가 막혀도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 심장은 중요 장기이기 때문에 혈관이 조금 막혀도 바로 옆에 새로운 혈관이 만들어져 근육의 개설을 막는 보상작용이 작용한다. 어느 정도까지는 그렇다. 그래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이 만약 관상동맥이 막히고 있다면 조만간 심근경색으로 심장마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새 혈관이 만들어지면서 관상동맥은 더욱더 방치되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무증상이라고 해서 안심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바로 풀리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협심증이다. 그러나 가슴이 답답하다고 모두 협심증은 아니다. 스트레스가 심해서 화병이 있어도 가슴이 답답해질 수 있고 식도염이 있어도 가슴이 뻐근하고 타는 듯한 통증이 나타날 수 있다. 전식이 있어도 숨을 쉬기 어렵다. 이들과 구별해서 협심증은 일정 시간 관상동맥이 좁아져서 혈액 공급이 안 되면 가슴이 답답해지다가 다시 혈액이 공급되면 증상이 없어지는 것이다. 협심증, 좁고 답답하다라는 뜻이다. 만약에 혈관이 다시 풀리지 않으면 심장 근육이 적어서 괴사가 일어난다. 이것을 심근경색이라고 한다. 그래서 심장마비가 일어나고 다시 심장이 뛰지 못하면 뇌의 혈액 공급이 차단되어 죽게 된다. 협심증일 때 다행히도 심장 근육의 괴사가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언젠가 심근경색이 찾아오기 때문에 죽을 각오를 하고 관리를 해야 한다. 일시적으로 뇌혈관이 막혀서 마비가 생겼다가 몇 분 뒤에 바로 풀리는 일과성 뇌혈혈 발작 환자의 경우에 6개월 이내에 중풍에 걸리는 것과 같다. 협심증에 의한 가슴 통증은 음식이나 자세, 특별한 동작에 의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누군가 가슴을 빻고 있는 듯한 압박감이 30분 이상 지속된다면 이것은 협심증이 아니라 심근경색일 확률이 높다. 심근경색, 협심증은 1에서 3분 통증이 나타나며 자주 반복된다. 더불어 명치 끝이 답답해서 취한 것 같고 턱이나 목, 왼팔이나 상복부로 퍼지는 듯한 저린 증상이 나타난다. 어느 남성 환자가 최근 별로 먹은 게 없는데도 한 번씩 체기가 계속되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가슴이 답답하다고 풀리는 증상이 반복됐다. 병원에서 진찰 결과 결국 심근경색 초기로 협심증 진단을 받았다. 이처럼 심장병은 단지 체한 느낌처럼 나타나기도 한다. 관상동맥이 막히는 원인은 중풍을 일으키는 원인과 거의 동일하다. 아무래도 관상동맥은 털려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막혀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동맥경화증의 원인과 같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 피를 걸쭉하게 만드는 고지혈증이나 당뇨가 문제가 되고 혈관을 수축시키는 흡연도 주된 원인이 된다. 번아웃 증후군도 심장마비의 원인이 된다. 탈진 증후군이라고도 하는데 에너지를 모두 써버린 것과 같아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무기력해지는 것을 증상을 말한다. 조직사회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무한 경쟁 속에서 묵묵히 일만 하다가 갑자기 허망한 느낌이 든다. 모든 일상이 건태로워지고 상실감에 빠지면서 괜한 좌절감과 우울한 감정이 느껴진다. 자식들과 남편 뒷바라지만 해오던 전업주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현대사회에서 억경마음의 경우는 더욱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 심리적인 상황과 맞물려서 우울증에 합병되기도 하므로 자살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신체적인 증상으로는 심장마비와 같은 돌연사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번아웃 증후군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육체적으로 느껴지는 체력도 중요하지만 심리적인 행복감과 내일을 기다리는 설렘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주위를 돌아보면서 여유를 가지고 취미를 갖는 것도 좋다. 심장은 생명과 직결되는 장기이기 때문에 아무리 가벼운 증상이라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평소에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고지혈증이나 당뇨가 있는 경우라면 더더욱 식이요법이나 운동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음식은 카로티노이드가 풍부한 녹황색 채소이다. 또 등푸른 생선이 많은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하는 것도 좋다. 수천 년부터 한약으로 자주 사용해온 홍국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이유 없이 심장이 뛰는 느껴지고 간혹 심장부에 덜컹하고 체한 것처럼 명치가 답답하고 전과 달리 가벼운 운동 더 짧은 시간 한다. 혈관을 청소하는 데 최고 효과가 있다. 홍국은 붉은 곰팡이로 발효시킨 쌀가루이다. 청국장도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대표적인 음식이다. 반대로 포화 지방산이 많은 동물성 지방질의 섭취는 당연히 줄여야 한다. 특히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금연해야 하는데 흡연은 관상동맥 경련을 일으켜서 돌연사의 주 원인이 될 수 있다. 사후약 방문이라는 말이 있다. 건강을 잃은 뒤에 아무리 좋은 처방이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사후 당신을 열심히 보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서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이야말로 외양간을 고친 뒤에 다시 살을 사면 되겠지만은 생명은 다시 살 수 없고 설마가 사람을 잡는다. 겸손해야 한다. 혈압이 높아요? 혈압이 높아요? 혈압은 심장과 범퍼질에 의한 혈압의 압력으로 온몸에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심장이 평소보다 많은 힘으로 범퍼질을 해야만 혈액이 손발까지 정상으로 도달하는 경우에는 혈관의 말초 저항이 높아진다. 우리는 이를 혈압이 높다고 말한다. 보통 정상 혈압은 수축기 혈압 120, 확장기 혈압 80으로 알고 있다.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인 경우나 확장기 혈압이 90 이상인 경우를 고혈압이라고 하고 그 사이를 고혈압이 의심되는 단계이다. 그러나 체질에 따라서 정상 혈압의 기준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체질을 동일한 기준에 몰아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나라 인구의 약 15%가 고혈압이라고 한다. 부모가 고혈압이 있으면 자식에게 유전될 가능성은 50%이다. 그래서 유전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흡연도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압을 하는 원인이다. 나이가 들면서 혈관 탄력이 떨어지고 당뇨병이나 고지혈증으로 혈액의 점도가 높아 끌쭉해지고 비만으로 인해서 말초 저항이 심한 경우도 높아진다. 체질의 경우는 태음인에게서 고혈압이 많다. 성별로는 남성이 많지만 여성은 폐경기 이후에 호르몬 변화로 혈압이 높아진다. 평소에 너무 짜게 먹으면 혈관 내 수분량이 많아져서 압력이 높아진다. 엄밀히 말하면 짜게 먹는다고 고혈압이 생기지는 않지만은 고혈압이 있다면 혈압을 더 높임으로 싱겁게 먹어야 된다. 이것은 싱겁게 먹는 이유가 소금이 안 좋은 정제연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을 수 있죠. 혈압이 높아지면은 심장도 펌프질 하는데 애를 먹기 때문에 힘이 들어서 심장 근육에 살이 쪄서 악순환이 계속된다. 혈압은 평소에 증상이 없다고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혈압이 높아지면 여러 증상이 나타나는데 두통, 어지럼증, 시멍이, 두둥거림, 갑작스런 코피 등이 있다. 코피 등이 있다. 그런데 고혈압 환자에게 나는 코피는 뇌출혈을 피하는 효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다행스럽게 코피 덕분에 막힌 물가가 되어서 뇌혈관의 압력이 낮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혈압이 높은 분들은 갑자기 코피가 났을 때 지혈을 하는 것보다도 자연스럽게 지혈이 되도록 기다리는 게 좋다. 만약 고혈압 환자가 자주 코피가 난다고 코 안의 혈관을 찢는 수술을 하게 되면 뇌혈관이 터질 우려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30대 후반의 어린 남자 환자는 어느 날 친구들과 술을 한잔 중에 갑자기 코피가 쏟아졌다. 코를 만진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맞은 것도 아닌데 말이다. 코피가 잘 안 먹고 양도 상당했다. 원인은 고혈압이었다. 그 환자는 원래 건강 검진도 잘 안 하고 혈압이 있는지도 몰랐다. 만약 코피가 아니었으면 혈관 압력이 내려가서 뇌출혈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 두통도 흔한 증상인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나타났다가 활동을 시작하면서 사라지면 고혈압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반대로 오후나 밤에 심해지는 경우는 저혈압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뒷목이 뻐근해지는 증상은 고혈압의 대명사격인데 이는 스트레스를 받아도 뒷목의 근육이 뭉치면서 일시적으로 혈압이 상승하기 때문에 고혈압 때문만은 아니다. 고혈압은 신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혈관의 압력이 높으면 신장에 부담을 줘서 단백뇨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것을 방치하면 결국 심부전으로 발전하게 된다.
신장병의 경우에 혈압약을 먹는 이유가 바로 신장의 부담을 줄여줘서 병세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자, 이 혈압에서는 이렇게 그러니까 물이 부족하거나 또 두통이 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어지럼증 등등의 어떤 증상이 왔을 때 좀 제대로 살피고 혈류를 좋게 할 수 있는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소금도 정제 소금은 미네랄이 없기 때문에 소화대사, 신진대사에 도움이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미네랄이 들어있는 소금은 아주 그 삼투압 효과를 통해서 물 보유량도 늘려주고 또 사람에 따라서는 좀 조절해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더 큰 도움을 주는 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양제 좀 먹고 오메가3하고 몇 개 먹었어요. 이거 좋네. 머리가 찡할 때는 오메가3 이런 거 챙겨 먹어야 혈류에 도움이 되고 자, 혈압은 자 이렇게 되어지고 평소에 증상이 없다고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우연히. 그래서 두통, 어지럼증이 심한 갑자기 코피 이런 게 생길 수 있다는 말이죠. 이제 코피가 터지는 건 아주 큰 도움이 되지만 피가 묽어서도 그럴 수 있고 또 압력이 생겨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들어보게 됩니다. 30대 후반 어느 남자 환자는 어느 날 친구들과 술을 한잔 했는데 코피가 쏟아졌다. 코를 맞은 것도 아닌데 누구한테 맞은 것도 아닌데 말이다. 코피가 잘 안 먹고 양도 상당했다. 원인은 고혈압이었다. 그 환자는 원래 그러면 이 고지혈제를 계속 먹었는가 봐. 계속 터져나오니까요. 그 환자는 원래 건강검진도 잘 안 하고 혈압이 있는지도 몰랐다. 만약 코피가 아니었으면 혈관 압력이 내려가서 뇌출혈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 두통도 흔한 증상인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나타났다가 활동을 시작하면서 사라지는 고혈압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반대로 오후나 밤에 심해지는 경우는 저혈압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뒷목이 뻐근해지는 증상은 고혈압의 대명사격인데 이는 스트레스를 받아도 뒷목의 근육이 뭉치면 일시적으로 혈압이 상승하기 때문에 고혈압 때문만은 아니다. 고혈압은 신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혈관의 압력이 높으면 신장에 부담을 줘서 단병 같은 것이 증상이 나타난다. 이것을 방치하면 결국 신부전으로 발전하게 된다. 신장병의 경우에 혈압약을 먹는 이유가 바로 신장에 부담을 줘서 병세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고혈압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기형혈관이 터져서 뇌출혈이 발생하는 것이다. 혈압이 높아도 평소에 별다른 증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고혈압인 줄 모르고 말다툼하다가 뇌출혈로 목덜미를 잡고 쓰러지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평소에 수시로 혈압 체크를 잘 해도 죽음을 면할 수 있다. 고혈압 치료를 위한 식이요법 DASH가 있다. DASH는 다이어터리 어프로치스 투 스톱 하이퍼텐션의 약자로 고혈압을 멈추는 식이요법이라는 겁니다. 마그네슘, 아몬드, 땅콩에 들어가 있는 거, 칼슘, 단백질, 식물 이런 것을 먹어주라는 거죠. 섬유소를 충분히 섭취하면 2주 뒤부터 혈압이 떨어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과일과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것보다도 혈압이 더 잘 떨어지고 짜게 먹지 않으면 효과가 배가 된다. 무엇보다도 적절한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심장력, 운동 능력을 높여주는 게 중요하다.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고혈압 관리에도 식습관 조절, 운동, 스트레스 방지 등이 전부다. 혈압약이 필요한 경우라면 중풍과 같은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복용해야 하겠지만 혈압이 높다고 무작정 약을 복용하면 심장이 그 상태로 적응을 하지 못해서 평생 약을 못 끊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식생활 개선, 운동, 스트레스를 줄이고 이렇게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흡연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자, 당뇨병이래요. 당뇨병. 당뇨병이랑 포도당이 소변으로 빠져나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정상인 경우라면 몸속의 혈당이 조절되어서 소변으로 빠져나가면 안 된다. 그런데 인슐린 분비가 부족하거나 분비는 잘 되는데 혈당을 효과적으로 소모하지 못하면 피 속의 혈당이 높아져서 당뇨병이 된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란 말이죠.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될 리가 없다. 보통 당뇨병의 원인을 유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후천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다. 특히 인스턴트 식품과 과다한 섭취와 운동 부족, 비만,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다. 한 번은
TV에서 설탕물에 밥을 말아 먹는 특이 식성을 가진 사람이 방송된 적이 있는데 단 것을 많이 섭취한다고 당뇨병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단 것을 많이 먹으면 결국 살이 쪄서 당뇨병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과거부터 소가리로 해서 입이 마르면 당뇨를 의심했는데 부자가 소가리 많이 걸리는 까닭은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소가리라는 병명은 몸에 열감이 있고 불이 타듯이 마르는 증상이기 때문에 소라고 했다. 갈증이 많이 나서 물을 많이 마시기 때문에 가리라고 하여 지어졌다. 소가리는 증상별로 상종하러 나누는데 상소는 폐의 병으로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을 말하고 중소는 위의 병으로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을 말하고 하소는 콩팥의 병으로 소변이 탔고 기름 걸쭉해진다고 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고 다음 쉽게 배가 고파지면서 다식, 소변이 많아지는 것, 당뇨를 당뇨의 3대 증상이라고 했다. 당뇨병에 걸리면 갈증이 나는 이유는 소변으로 혈당이 빠져나가면서 동시에 수분도 함께 끌고 나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혈당이 에너지로 이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피로감이 느끼면서 살이 빠진다. 심한 경우는 시력을 잃게 되기도 하고 당뇨병성 신증으로 신장병과 고혈압 합병증을 유발하며 말초신경의 변성을 가져와 팔다리가 아주 심하게 저린 증상을 보인다. 당뇨병에 걸리면 소변에 특유한 단내가 난다. 간혹 소변에 거품이 많을 경우에 당뇨를 의심하기도 하는데 거품류의 주된 원인은 당이 아니라 단백질이 많이 섞여 나오는 단백뇨이다. 물보다도 물을 기준으로 비교한 높은 단백질이 위에서 떨어지면 거품을 내는 것이다. 만약 당뇨병 환자에게 거품류가 보인다면 이것은 당뇨병으로 인해서 신장에 합병증이 생긴 결과로 볼 수가 있다. 과거에는 요단검사로 소변에 섞여있는 땅을 체크해서 당뇨병을 진단했지만 최근에는 혈액검사를 통해서 진단한다. 환자분들 가운데서는 우연치 않게 혈당을 재보고 혈당이 너무 높다고 놀라면서 평소에 별다른 증상이 없다고 의아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당뇨병 또한 증상이 뒤늦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혈당이 높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문제는 당뇨병으로 인한 만성 합병증이다. 이는 혈관의 변성을 가져오기 때문에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대표적으로 팔다리로 가는 혈관을 막아서 발이 썩는 당뇨병이 생기기도 하고 간상동맥을 막아서 심장마비가 생기고 뇌혈관을 막아서 중풍을 유발한다. 위로부터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으면 소갈을 앓고 발에 궤양이 생긴다고 했다. 당뇨발 자체가 식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당뇨발은 관리가 제대로 안되면 결국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심각한 질환이다. 가벼운 상처가 잘 안 낫고 점점 커지기 때문에 아차 방심하는 순간에 발가락이나 다리를 잃을 수도 있다. 당뇨병의 참혹한 합병증은 뭐니 해도 심장마비와 중풍이다. 미세한 혈관에도 동맥경화가 생길 수 있는데 특히 눈과 콩팥의 혈관을 손상시켜 시력을 잃기도 하고 만성심부전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당뇨병 환자는 자극에도 둔해서 뜨거운 것을 잘못 느끼기 때문에 화상을 입기 쉽고 몸에 난 상처가 잘 아물지 않아 궤양으로 발전하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 그래서 한의사들은 당뇨 환자에게 피를 내는 부항치료나 화상을 입을 수 있는 뜸치료 및 온열 치료를 늘 신중을 기해서 한다. 외부 온도에 대해서 적절한 신체 반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혈관 컨디션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는 혈당만 조절한다고 해서 치료가 되지 않으며 혈액순환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혈관 기능을 재생하고 회복시켜야 한다. 당뇨병은 각종 병을 몰고 오기 때문에 걸려서는 안 되는 모든 질환이다. 더불어 당뇨병은 혈액을 탁하고 걸쭉하게 만들어 혈관에 가장 부담을 주는 나쁜 질환이다. 그러나 이미 걸렸다면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혈당을 정상 수치 이내로 조절하는 게 우선이다. 가벼운 경우는 약물 치료를 하기 전에 식이요법과 운동요법만으로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약물 치료를 먼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다. 무작정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다. 고지혈증이 있다고요? 고지혈증이에요? 지방은
단백질, 탄수화물과 함께 3대 영양소 가운데 하나다.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다. 지방의 종류에 따라서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 기름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포화지방, 불포화, 트랜스지방. 포화지방은 동물성, 불포화는 식물성. 포화지방은 쉽게 포화를 만든다라는 거죠. 불포화는 헐겁게 붙어있는 액체 상태다라는 거고, 포화지방에서 동물성인 돼지기름은 상온에서 하얗게 굽고, 불포화 지방이면서 식물성인 들기름이 상온에서 액체 상태인 것과 같아. 불포화 지방이 우리 몸에는 당연히 굳지 않는 불포화 지방산이 이롭다. 트랜스 지방은 액체 상태의 불포화 지방을 가공해서 고체로 만든 것으로 맛은 고소하고 그렇지만 건강에는 아주 해롭다. 마가린이 대표적인 것으로 예전에는 많이 먹었지만 점점 트랜스 지방을 멀리하는 추세다. 현재는 과제에도 트랜스 지방 함량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다. 우리가 섭취하는 지방은 체내에 쌓이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데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관 내벽에도 쌓인다. 이것이 바로 고지혈증이다. 고지혈증은 피 속에 기름기가 많아서 생긴 병인데 대표적인 기름기가 바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다. 우리가 섭취한 지방은 간에 저장되며 간은 지방의 일부를 콜레스테롤로 바꿔서 피 속으로 되돌려 보낸다. 콜레스테롤은 모든 세포에 꼭 필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음식으로 20% 정도 충당하고 간에서 80% 정도 만들어진다. 간에서 합성된 콜레스테롤은 몇 가지 종류로 나뉘어서 피 속으로 보내야 저밀도 콜레스테롤을 불리는 LDL을 4분의 3 정도를 차지한다. 이것이 너무 많으면 혈관에 쌓여서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나쁜 콜레스테롤이다. 고밀도 콜레스테롤은 HDL, 그래서 청소하는 효과를 내는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도 불려진다 말이죠. 40대 후반의 남성 환자도 최근에 잦은 술자리로 배가 나와서 혹시 간이나 하고 체크를 했는데 고지혈증을 받았다는 거죠. 가족력으로 심근경색, 뇌경색이 있었기 때문에 이 환자도 동맥경화가 발병할 가능성이 높다. 고지혈증 그 자체가 혈당 증상이 없지만은 동맥경화증을 일으키면 위험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몸에는 트리글리세라이드라고 하는 중성지방이 있는데 꼭 필요한 여러 지원이지만 많으면 동맥경화가 된다라는 거죠. 총 콜레스테롤이 240을 넘거나 중성지방이 200을 넘으면 고지혈증이라고 한다. 그래서 평소에 기름질 안 먹어도 고지혈증이 의아해 하는데 이런 것들은 지질 대사가 잘 일어나지 않고 또 당분 탄수화물이 너무 많아서 그것이 지방으로 변이가 되어져서 생기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동맥심혈관이 있으면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서 오메가3 같은 것을 잘 드셔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장을 청소 등등 섬유질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음, 흡연, 스트레스, 과로를 개선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동맥경화증에 걸렸어요. 동맥경화증. 자, 이미 대사증후군 중에서 이렇게 건강한 혈관은 부드럽고 탄력 있는 혈관인데 혈관이 굳어지면서 탄력을 잃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마치 우리가 그 물호수들이 오래되면 삭아서 너덜하듯이 그래 되면 안 되겠죠. 동맥경화증. 혈관은 3겹으로 막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에서 막이 굳어가는 것을 동맥경화증이라고 한다. 반면에 혈관의 안쪽 벽에 콜레스테롤 등이 쌓여서 혈관이 점점 좁아지는 경우도 있다. 이것도 넓이는 동맥경화증에 포함되지만 혈관 안쪽에 죽처럼 걸쭉한 것이 쌓여가는 것은 죽상, 그래서 죽상경화증이라고도 한다. 마치 음식물 찌꺼기로 하수가 내부가 막히듯이 혈관 내벽이 막히는 것이다. 광물의 흐름을 보면 중심부가 가장 빠르고 양쪽 가는 흐름이 조금 느리다. 이러한 현상은 혈관 안에도 일어난다. 혈관 중심부가 가장 빠르다. 그래서 얇은 혈관에서 굵은 혈관으로 혈액이 들어가면 새로운 혈관, 굵은 혈관의 벽을 타고 흐른다. 이미 굵은 혈관 중심부는 혈액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혈관벽의 혈류가 느린 것은 혈구세포와 혈관벽 사이의 마찰력 때문이다. 혈관 내벽은 내피세포를 아주 촘촘해서 혈액이 잘 미끄러지지 않도록 척결을 하는 동시에 마찰력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 또한 혈관벽이 느린 혈액은 중심부의 혈액이 빠르게 순환하도록 매끄럼판 역할을 한다. 그런데 고지혈증이 있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당뇨가 있어서 혈액이 걸쭉하고 혈류가 상대적으로 느려지면 혈관벽에 찌꺼기가 붙게 된다. 마치 유속이 느린 강물의 바닷가 강변에 퇴적물이 많이 쌓인 것과 같은 이치다. 정상 혈구세포는 혈관벽에 달라붙지 않지만은 콜레스테롤이나 지방은 혈관벽에 쉽게 달라붙어서 죽상경화증을 만든다.
동맥경화증 때문에 혈관이 막히면 해당 혈관은 맥박이 느껴지지 않는다. 예를 들면 발목 위쪽 복숭아뼈 바깥쪽 움푹팬 부위에 손가락을 대면 맥이 뛰는 것이 느껴지는데 다리와 동맥이 막혀 있다면 해당 부위에는 맥이 안 잡힌다. 그래서 진찰할 때 해당 부위에 혈관이 잡혀서 맥이 잘 뛰는지 느껴보는 것이다. 동맥경화증은 특정 혈관에 장애가 생기는 것이지만 온몸의 혈관 문제로 발전할 수 있어서 전신 질환으로 봐야 한다. 특히 널쩍다리 동맥이나 목의 경동맥이 막히면 심한 근육통으로 잘 걷지 못하고 다리를 못 쓰거나 중풍이 올 수 있다. 동맥경화증의 경우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중력의 영향을 받는 말초비가 심하게 충혈되는 경우가 많다. 만약에 혈관 내벽에 쌓인 콜레스테롤 찌꺼기가 혈관 속을 떠돌이다가 보면 작은 직경의 혈관을 만나면 막히게 된다. 그러면 해당 부위의 혈액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세포가 죽게 된다. 40대 중반의 어린 남성 환자는 몇 개월 전부터 다리의 감각이 이상하고 그럴 때 통증이 나타났다고 한다. 그러다가 없어지곤 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슴이 뻐근하고 아파져서 병원을 찾았는데 심근경색이었다. 몇 개월 전에 다리 증상과 심근경색은 모두 동맥경화가 원인이었다. 몸의 이상 신호를 무시한 결과 결국 심근경색이 발병한 것이다. 이처럼 심장의 관상동맥이 막히면 심근경색으로 심장마비가 오고 뇌혈관이 막히면 뇌경색이 온다. 생명과 직결한 위험한 상황에 초래될 수가 있다. 혈관이 막힌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안타깝게도 증상이 생겨서 검사를 해보면 이미 동맥경화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경우가 많다. 특정 혈관이 막히면 그 옆에 새로운 미세혈관이 만들어져서 어느 정도까지는 혈액을 공급할 수 있지만 그러다가 더 이상 버티기 힘들면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미 혈관이 막히고 미세혈관이 비명질을 때려야 발견되는 것이다. 동맥경화는 미연에 예방하거나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치명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하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여기까지.